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일주일 앞으로, 사전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그런 만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간 두 번째 TV토론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두 번이 진행돼서 할 말이 많을 듯한데요.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이틀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좀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당 후보가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쉬운 점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님. 일단 양 후보 간의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오늘 4차 재난금이 집행이 됐는데 78만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1조 4천억 규모가 거의 2시간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서 그 K 복지 전달 행정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준비된 후보다. 왜냐하면 매니페스토가 29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는 거의 59개 공약에 4조 3천억 정도의 예산 조달 규모까지 정확히 평가가 됐는데, 능숙한 후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최종 공약이 확정돼서 예산 추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매니페스토 발표입니다. 우리 주장이 아니라. 네. 그런 걸 봐서는 역시 바로 준비된 후보가 박영선이 아닌가, 이게 좀 보여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뭐 네거티브 이런 거 싫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때 하도 그걸 당해봐서 네. 선거 때.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것 같다. 뭔가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관련 문제는 네.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고, 또 문서로 회의록에 다 기재돼 있어서 그 국장의 발언 자체가 이미 거짓이 드러난 것 같아요. 주택국장의 발언이. 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성동 의원님.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우리 정치를 좀 퇴행적으로 퇴행화시킨 것이 아닌가. 네, 어떤 특히 면에서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자세를 봤을 때 그렇게 좀 느꼈어요. 오세훈 후보는 뭐 굉장히 토론 자세를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박영선 후보가 끊임없이 이제 네거티브 또 흑색선전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해명하면서 정책 토론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거든요. 사실 뭐 박영선 후보의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지적할 점도 많고요. 뭐 요즘 도쿄대 박영선 이래 가지고 도쿄에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의 문제점부터 지난 장관 청문회 때도 나왔잖아요. 연희동 자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3억 원이 들었는데 그 3억 원을 대납했던 의혹이 있어요. 그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고, 또 서울대학 병원 진료 특혜를 받았다 박영수 후보가. 이런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재벌을 공격하면서 재벌로부터 삼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그런 문제 등등, 저희들도 박영선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려면 정말 많지만은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런 지리탄 싸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전임인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선거예요. 네.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고 죄스러운 선거거든요. 이럴 때 니전2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정책 대결로 정당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시민들이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 선관위 주최 TV토론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자, 연이틀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한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주요 장면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논점을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의식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관여한 바 없고 시가보다도 적게 보상받은 강제 수용된 땅이다. 이외에는 진실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 국토부와 SH공사가 재취임 전에 그곳을 이미 임대주택 단지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와 SH공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공사국장이 저에게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의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의 이해 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은 70% 정도 보상을 하는데 여기는 현금 90%를 보상을 해주고서는 또 택지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협의택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크시네요. 정말 재산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250개 정도의 큰 말단 부서로 치자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제 TV 토론회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민생당 이수봉 후보도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을 했고요. 자,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인데, 자, 이 본질에 대해서 서로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이해 충돌이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특혜 여부가 바로 본질이다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자, 각자 의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님. 오세훈 후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이해 충돌과 특혜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 사안의 본질은 1970년에 오세훈 후보 처가 이 땅을 상속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서 정부가 강제 수용을 했고 거기에 땅을 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땅값이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선 거예요. 그때 이미 포함되었고 수년간의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2009년도에 완결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이미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정결을 처리했다고 본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전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이해 충돌 문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엊그제 그만뒀죠. 이분이 임대차 3법을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5%가 아니고 임대료를 14% 올라가서 받은 거. 이게 이해 충돌이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임대차 3법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주도한 사람이 5%가 아니고 9% 올려받았다는 게 조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해 충돌자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다음에 남을 비판해야지 자기 눈에 들어있는 대두본을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갖고 자꾸 뭘 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송인교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께서 아마 시장 경험을 해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이걸 하겠다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시장 때 신청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안 돼서 2006년도부터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다시 신청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님이나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처가 장인이 돌아가셔서 상속된 땅을 가지고 보상받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린벨트 했던 땅이 해제된다는 것은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네.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 그것을 주도하는 SH공사 사장 임명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본인이었을 때 됐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건데, 나는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오세훈 후보께서 뭐 알고 있다 그러면 될 텐데 재산 등록으로도 신고됐던 거를 위치도 모르고 존재도 몰랐다 그러다가
존재는 알았는데 뭐 이게 쟁점이 되는 건 몰랐다 그러다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미 측량한 사람이 봤다는 것이고 선글라스를 끼웠고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기 경작자는 같이 뭐 자기가 고소까지 해라. 생태땅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성동 의원님도 검사를 해보셨지만 그 정도 2명의 목격자가 이렇게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묘사할 정도라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걸 넘어서 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결의안 이거 보면은 이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입니다. 노태욱 의원과 장경주 의원의 회의록에 이미 오세훈 시장이 방문하고 시찰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당 구의원들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회의록이죠. 이거를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강북구의 서울시의원이 한 번 의원직을 상실해서 300만 원 벌금형인데 벌금형 내용이 뭐냐면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4년간 55억 예산 확보가 됐는데 116억이 확보된 것처럼 공보문에 썼다는 이유로 300만 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가지고 지금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은 사실 이재명 지사도 상대방 후보에 답변했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기소해가지고 막 됐다가 겨우 대법원에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 본인이 너무 정확하게 위치 존재도 몰랐다고 말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존재는 몰랐다는 건 자기가 잘못한 말이고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존재는 알았지만은 정확한 이치라든가 그 내용은 몰랐다라고 오늘 정정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혼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그 공공임대주택단지, 보금자리 주택단지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만약 그 당시에 강제 수용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면은 훨씬 더 많은 차이, 시세 차이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공직자로서 또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국가의 주요 실적에 협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선거 때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던 측량팀장이라든가 거기에 불법 경작한 경작자가 10년 후에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자, 송영길 의원님 반론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했다면 될 걸 왜 거짓말을 뭐 거짓말은 건 나중에 뭐 저도 의혹인데 어찌됐건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고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회의록에 아까 말한 김효수라는 본인이 전결했고 오세훈 시장님은 전혀 몰랐다고 말씀했던 그 국장님의 서울시의회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거기다가 성냥갑 같은 집 지지 말으라고 지시를 해서 개발 방향을 바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누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자, 그 회의록이 기재가 돼 자, 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그 자, 땅이 의원님.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죠. 의원님 자세한 얘기는 이 다음에 이제 일반으로 한 계속 할 얘기고 겁니다. 자, 저희가 그렇게 경강부회하면 됩니까? 저희가 예. 키워드 토론을 할 건데요. 지금 주제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각 의원들한테 내놓을 키워드를 각자 하나씩 좀 달라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송영길 의원님이 주신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키워드는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신 이유 먼저 짧게 30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서로 간에 상호 공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허위의 기초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상이나 신빙성 없는 증거를 기초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반대하고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제가 오세훈 우리 후보님하고도 오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저는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단순한 개인의 자, 30초 일상이 다 됐습니다. 아니라 지금 LH 사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관련 개발과 관련된 직접 이해 충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권성도 의원님 30초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 내곡동 땅 공세가 처음에 이제 계속 시도를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전혀 먹혀들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박영선 후보하고 여러 차례 법사위 위원장 간사로서도 근무했고요. 여러 청문회에서도 제가 잘 만나 잘 아는데
국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박영선 후보가 자기 주장이 잘 막히지 않고 피감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거짓말로 몰아가는데 명수입니다. 그 이번에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거짓말 관련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거짓말 콤플렉스가 있느냐?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다라고 하면서 양측 간 공방이 굉장히 거셌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 모를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 국책 사업인데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써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특별히 돈을 벌려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내가 오세훈 그분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야 될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곳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송파해하려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송파와는 상관이 이것이고요. 전혀 없는 것이고요. 후보님 저 조금 그만하시죠. 참아주세요. 집중해서.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좀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그 어제 공방이 굉장히 저 부분에서 거셌는데 자, 거짓말이라는 그 키워드가 저 토론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의원님이 거짓말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이유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이 각각 1분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릴까요? 좀 시간을 좀 잘 저는 지켜주십시오. 거짓말이라는 그런 규정을 함부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경작자라는 김모 씨가 자기를 고발해달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오세훈 후보님이 어제 TV 토론에 법적 뭘 조치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밝혀지게. 그리고 생태 땅까지 같이 먹었다는데 또 측량 팀장이 뭐 선글라스까지 끼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것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뭔가 아무튼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76만 제곱미터 되는 보금자리 주택을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저도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했어요. 터미널 부지 옆에다가 모를 수가 현장에도 없다. 가보고 수십 차례 체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시장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근데 자꾸만 사안의 본질이 엉뚱한대로 이제 본질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투기를 안 했죠. 1970년대 후보자의 처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30년 후에 토지 지역으로 토지 지구 지정을 받는 바람에 주택 지구 지정을 받는 바람에 강제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투기 문제는 발생을 안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 땅을 그 주택 지구 지정에 포함을 시켰느냐? 그건 전혀 안 해요. 그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지구 지정 전체를 보면은 네모하다 보면 딱 중앙에 있어요. 만약에 돈을 벌 생각이라면은 자기 지역을 제외했겠죠.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이 땅은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자 반론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입니다. 뭐 문제될 거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하지 그것을 위치를 몰랐다. 그것도 본인이 자초한 말이 됐다는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말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렇죠. 아니 저도 시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다 알 수 없다는 오세훈 후보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나 76만 제곱미터나 되는 서울시의 주택 행정의 중요한 거를 비록 SH공사가 했다 그러지만 SH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이 전혀 몰랐다. 너무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매니페스토 공약도 하나 안 돼 있고 그동안 이전 시장 때 공약도 거의 70% 이상이 실현 안 된 걸로 상당히 전시 행정에 불과했다. 세빛 동등선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 청사도 아무튼 최악의 건조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초 깨끗하게 인정하고 했으면 될 걸 본인이 자초해서 이 거짓말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인이 자초한 아니, 지금의 논란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10년이 더 흐른 사건이에요. 사람이라는 기억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였다면 자기 기억속에 남겠죠. 그렇지만은 이 첫 땅의 수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시장 재임할 때 이제 지구지정이 채택이 돼가지고 돈을 받은 거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바람에 자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만요. 존재는 자기가 존재하는 건 알았지만은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거죠. 왜? 처가 재산, 처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점을 갖고 이해를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공격할 소재가 없고 정책 대결을 해서 이길 승산이 마무리요? 없으니까 이런 네거티브로 일관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매니페스토가 29일 발표한 거에 따르면 우리 박영선 후보는 59개 공약에 4조 3천억 정도 예산 추계까지 정확히 평가됐음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는 최종 정책이 결정이 안 돼서 예산 추계도 안 돼 있다는 평가를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가 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게 정책이 없으니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까. 우리 서민들은 나는 지금 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땅 한 평 없이 24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국회의원을 5선을 내고 인천시장을 했지만. 근데 내한테 땅이 하나 있다면 그거를 모를 수가 있을까? 2000년도부터 재산 신고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네, 자 권선동 의원님 반론 듣고 다음 키워드로 이제 넘어갈게요. 뭐 오세훈 후보에서 이제 박형준 후보까지 막 넘어가는데 네. 박형준 후보가 언제 자기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흘리고 다녔다. 네. 믿음기. 그리고 보세요. 그 박영선 후보가 그 예산 잉여금이 연간 한 1조 몇천억 나오는데 서울시 예산이 본인이 내건 정책을 다 수행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한 6조 5천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뭐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도 약간 포퓰리즘이 저는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투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지구 주정하는데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관여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 충돌되는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 제시하신 키워드 거짓말 관련 키워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가져오신 네거티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짧게 30초씩. 예. 먼저 왜 네거티브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죠?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일관한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선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방, 그다음에 모함이 전부고 정책에 대해서는 설득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빠뜨리고 오히려 득표하는 데는 불이익을 줄 것이다,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반론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세훈 후보는 알고 보니까 정책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지난 시장 때도 거의 70%가 잘 이행이 안 됐고 이번도 매니페스토 평가처럼 최종 정책까지 결정이 안 된 분이 능숙하게 시장직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네거티브라고 이거 보면은 옛날에 이거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이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경선했을 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빨간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법원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고 왔더니 자, 도곡동 땅은
MB 소유임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씀은 이어서 저 영상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네거티브 관련 공방이 있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특혜다라고 판정이 난 것인데요. 자문단 선발 여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합격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고 오세훈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서 외국에 르완다 아프리카에 자문관에 봉사하러 간 것도 갔습니다.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봉사- 용서하지 마십시오. 정말 서글픕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제가 봉사를 하나 떠났던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면서 모함을 하시고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나와서 해명이 안 됐고 또 주택 리모델링 3억 대납 다른 회사가 한 것도 결국 청문회 끝나고 유야무야 해명이 안 됐고 그리고 재벌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건도 결국 유야무야 해결이 안 됐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또 우리 당에서도 거의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키워드 네거티브 가져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지금 선거진이 가다가 안 되니까 네거티브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 내곡동 땅 의혹 제기는 박영선 후보가 네. 우리 야권 후보 단일화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몇 주가 흘렀지만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한 정책, 그 다음에 이중적인 성격, 이중성, 뻔뻔함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민주당 지지도라든가 박영선 후보의 지지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솔한 사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니까 결국은 정치가 혼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이 태도는 선거에 임하는 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반성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이번 선거도 우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나 서울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LH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합니다. 저도 여당의 중진의원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후보를 저희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는 거꾸로 세빛둥둥섬 지금 뉴타운 시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어제 나는 그 오세훈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 다시 해가지고 뭐 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걱정이 됐는데 용산 참사 같은 게 뭡니까? 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 현지 그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20%도 안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80%는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영업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 오죽해서 분신을 하는 용산 참사가 벌어졌겠습니까? 네. 자, 권성동 의원님.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박영선 후보도 민간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그걸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개발 형식의 공공재개발 형식의 주택 정책은 문제가 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송영길 의원님은 또 박영선 후보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정책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러 가가지고 무인점포 얘기해가지고 표 떨어졌죠. 또 통번역 전공 대학원생 만나가지고 AI 통번역기 사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한테 일자리 뺏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공보문에 선거 공보문에 오세훈 후보의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매니페스토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약 달성률이 뭐 70%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 됐습니다.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일찍 시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 지난번처럼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그 시장직을 사표하는 게 좀 성급한 행동이었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사과했죠.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때 아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 의원들의 제가 성명서를 보니까 본회의 40회 중에 오세훈 시장이 13번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장이 되신다면 현재 시의회도 전부 다 민주당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의회와 공감을 가지고 시행령을 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주 저는 그런 식의 태도가 이게 과연 화합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 서울시 행정을 끌어가려면 사실 국회와 집권당과 연관이 될 텐데 그런 남경필 지사처럼 비록 야당이지만 이런 연립 지방정부를 통해서 풀어갈 만한 그런 좀 화합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시간을 다 써서 지금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한테 한마디씩만 좀 말씀하시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을 어느 쪽에서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권자분들한테 한마디씩 30초씩만 좀 시간 드릴게요. 먼저 권성동 의원님. 그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라는 것이 중도층에게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하거나 또 정책을 수립 집행하다 보면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자신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행간 하나도 없고 전부 지난 정부 탓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네거티브를 하니까 전혀 지금 지지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을 비롯한 선거인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소영결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의 조치는 행동으로 저희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는 모든 공직사회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속히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영선 후보는 이 단순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준비된 알겠습니다. 후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누가 바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송영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